안녕하세요. 까미누 클럽. 저는 까미고요. 저는 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벌써 가을입니다. 그럼요. 네, 가을의 세 번째 절기 처서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가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을 하면 좀 쓸쓸한 느낌? 쓸쓸. 아니면 좀 그래도 독서의 계절. 독서의 계절. 그럼요. 오늘 우리 책 이야기를 할 거니까. 나 아무래도 천고마비. 그럼요. 또 명절도 길게 있기도 하고요. 또 뭔가 이제 떨어진 낙을 보면서 내 마음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맞아요. 와, 무슨 책을 읽으면서 내가 자기 개발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30대 남녀가 추천하는 가을 도서 베스트 5를 꼽아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유용한 도서를 꼽아오셨겠죠? 자기 개발보다는 저는 자기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이제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올여름 너무 덥고 지금도 사실 좀 덥기는 한데 그 더위를 살짝 가실 수 있는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짧은 가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해서 저 여행책을 2권을 들고 왔어요. 오. 여행책 2권 들고 왔습니다. 에세이 책을 2권 들고 왔어요. 저는 이제 꿈이나 사랑 관련 책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가을 하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봄 하면 사랑 아닌가 하겠지만 가을부터 이제 외로워지기 때문에 맞아요. 내 마음을 맞아요. 채우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나의 좀 가치관도 제대로 설립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내 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시간이 아닐까 해서 2권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저희가 추천하는 이 책 오늘 소개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책부터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보는 첫 번째 책은요, 에세이인데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애정하는 작가님이세요. 배우 일을 하고 계시면서 종종 에세이를 쓰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글 깊이가 남달라요. 특히 이 제목이요, 사랑은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 책 제목부터 너무 좋잖아요. 사랑은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입니다. 그 어떤 대사 중에 물음표 던지지 말고 느낌표만 던져라는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 나왔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뭔가 저도 본 적 없지만은 딱 이거 보자마자 이거 읽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읽었을 때 에세이들 내용도 너무 좋고요. 네.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멘트는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회피엔딩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왕 좋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는 끝까지 가보고 싶다 라는 멘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좀 싸움 같은 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저냥 피하면서 연애를 마무리 짓거나 뭐 이렇게 종점을 찍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 꿈 같은 것도 그냥 조금 불편해졌어, 그냥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까 하면서 회피하고 그냥저냥 가면서 종점을 유야무야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피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마주하기, 이거 자체가 사실 되게 용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한 해를 보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져와 봤고요. 이게 마냥 사랑 얘기가 아니라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도 좀 들어있는 책이어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멘트로는 사실은 우리가 소소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준다고 나는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뭐 이런저런 클래스들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취미 클래스, 사랑 이야기 같은 클래스도 하고요. 또 스피치 클래스 같은 것도 하는데, 거기서 많이 30대 분들 만나다 보면은 제 취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우린 좀 뚜렷한 편이시죠, 민호님은? 그렇죠. 뭐 좋아하세요? 저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요. 어떤 운동? 저 농구랑 테니스 좋아하고 요즘에 러닝도 가끔 합니다. 네. 그리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자기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 뭐 만약에 내가 넷플릭스로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는 걸 좋아하면은 그것들이 내 색채를 조금씩 만들어주는 건데,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건 내 취미가 아니고 진짜 내 취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 에세이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요, 오피셜이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하인드가 존재한다. 무대가 있다면 반드시 무대 아래가 있는 것처럼 비하인드가 없는 오피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정말 좋았어요. 이게 배우를 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이게 수많은 오디션이 있어야 진짜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도 사실 수많은 오디션이나 면접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수많이 떨어지는 경험이 있었어야 또 합격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서류 100번은 써봐야 합격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진짜 뭐 한 1000번 이상 떨어져 봤어야 이제 좀 어느 정도 네임밸류 있는 MC에
서는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또 많이 떨어져 보셨죠. 아 장난 아니죠. 최종도 많이 가봤지만 최종에서 아. 떨어지면 더 아파요. 최종에서 저만큼 많이 할 사람 없을걸요? 네, 이렇게 다 네. 떨어져 보는 건데 네. 한두 번 떨어지고 저 이제 포기해야 될까요? 라는 후배들 보면 전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이게 아마 한두 번 했는데 음.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안 됐는데 근데 하니까 되네? 근데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나 아닌가? 멘탈이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잡으면서 이제 다시 거기에 또 껍질, 딱지가 붙고 자기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할 때 이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은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 단순한 감성 에세이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 나를 다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해주고 또 나를 사랑함으로써 남을 어떻게 사랑해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에세이라서 이 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얇지만 진짜 자주 꺼내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괜찮죠? 한번 읽어볼래요? 나중에? 네, 나중에 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또 읽어보겠습니다. 책이 이뻐요. 분홍색이야. 꽂아놓기도 좋네요. 그렇죠? 네. 느낌 있잖아, 제목부터. 약간 센터 같은 느낌. 약간 예쁘게 생겨가지고 네. 좀 예쁘게 생긴 책이고요. 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요? 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정말 예쁜 책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민트색. 이게 책꽂이에 꽂아만 놔도 반짝반짝 빛나요, 혼자. 또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액세서리 색깔이잖아요. 아세요? 티파니. 맞습니다. 네. 티파니 앵커. 네. 네. 광고 주세요. 갑자기? 자, 아무튼 책이 너무 예뻐서 일단은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하철에서 되게 남자예요. 남자인데 여자인 엄청 키 크고 근데 누가 봐도 키가 커요. 제가 봤을 때 한 190 정도 됐었을 거예요. 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하철에서. 근데 책 표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190의 거부가 이걸 들고 있어, 이렇게 눈앞에. 그러면은 궁금해지더라고요. 느낌 그래서 있었어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했는데 실제 읽어보니까 더 좋아. 네. 일단은 이병윤 작가님이 이제 시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글 자체가 시 같아요. 산문집인데 뭐 시로서 쓴 것도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표시를 해왔는데 이거는 꼭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아니 이병률 작가님 책은 진짜 글이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 진짜 너무 맞아요. 좋거든요. 진짜요, 맞아요. 거기다가 그 같이 있는 책에 들어가 있는 그 여행 사진들도 너무 좋아서 와 이거 그러니까요. 가보고 싶다.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줄거리나 책 소개부터 좀 드리면요. 여행지에서의 풍경 그리고 그 순간들을 시적인 언어로 기록한 여행 에세이입니다. 특정한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세계 곳곳을 떠돌면서 이 작가님이 마주한 장면들 그리고 낯선 이들과의 우연한 인연까지 함께 이 책에 녹아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책이 왼쪽에는 거의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사진도 있고 그냥 이런 분들 사진도 있고 그래서 사진을 보는 재미도 있고요. 근데 이 사진에 맞게 또 글을 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맞춰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성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오늘은 뭔가 감성을 좀 채우고 싶다 하면은 이 책을 저는 한 챕터씩 꺼내서 봐요. 다 읽어봤고 이게 가끔씩 언제 제가 이걸 읽었는지도 나와 있는데 근데 하나씩 봐도 이 챕터가 1부터 58까지 있어요. 59인가? 58까지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봐도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한 편씩만 봐도 굉장히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산문집이나 에세이가 좋은 게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고 맞아요. 중간만 읽어도 어차피 다 별개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건 더 짧아요. 더 짧아서 사진이 많아서. 네, 사진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꼭 이거는 좀 14입니다. 14. 묻고 싶은 게 많아서 라는 부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거의 시처럼 쓰셔서 요거 하나만 좀 읽어드리고 네네. 싶어서 짧아요. 읽어드릴게요. 제목이라 해야 될까? 묻고 싶은 게 많아서 문득 행복하냐고 묻고 싶을 때가 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울고 있어서가 아니라 넌 지금 어떤지 궁금할 때. 많이 사랑했느냐고 묻고 싶을 때가 있다. 그게 누구였는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큼을 살았는지 어땠는지 궁금할 때.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서 터져버릴 것 같은 시간보다 누구를 사랑해서 터져버릴 것 같은 시간이 낫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 불가능한 사랑이어서 하면 안 되는 사랑일수록 그 사랑은 무서운 불꽃으로 연명하게 돼 있지 않은가. 누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답답함 때문이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외롭고 목이 마른 이유들을 아느냐고 묻고 싶다. 묻고 싶은 게 많아서 당신이겠다. 내가 지나간 세상 모든 것들에게 잘 지내냐고 묻고 싶어서 당신을 만난 거겠다. 로맨틱하다. 그쵸. 이 작가님 결혼하셨나? 하셨을걸요? 왜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글에 애정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할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책도 혹시 사랑에 관련된 책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분 글은 다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는 글이긴 해요. 본인의 이야기가 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나중에 저는 한번 이병률 작가님의 그 끌림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네.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작가님이 사랑에 빠졌던 예, 이야기. 뭐 한번 만났던 어떤 여자분들의 이야기, 네. 여자분들인지 모르겠어요. 한 분인지는 여자분의 이야기, 뭐 어느 나라의 어떤 여자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들과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한번 다음에 찾아보고 네, 찾아보고.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나무위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작가님의 책 특징이 네. 뭐 더 큰 포인트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글씨 포인트들이 좀 작아요. 맞아요. 작아서 처음에 접할 때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읽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얘랑 비교해봐도 작죠? 좀 작네요. 작은 이건 편인데 좀 큰 거 같다. 맞아요. 작은 편이긴 한데 글이 굉장히 쉽게 잘 읽히는 맞아요. 책이에요. 일단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문장이 짧은데 그 짧은 문장 안에 감성을 담아내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글을 쓰는데 능력이지. 그럼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많이 담으려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문체가 짧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더 설득력도 있고. 이거는 진짜 뭔가 분위기 좋은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맞아요. 너무 비 내리는 카페에서 들으면 읽으면 훨씬 좋을 겁니다. 맞아요. 책을 읽다 보면은 뭔가 책에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챕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고 오히려 또 사랑이 충만해지는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가을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당신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겨울에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가을부터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 겨울에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병률 작가님의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꼭 정말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그럼 가을에 읽기 좋은 책 저의 두 번째 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픽은요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이에요. 표지부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어요. 역시 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 소재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저는 사실 이 겉에 표지도 이거 말고 다른 표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보고 이제 갔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표지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처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표지가 예뻐서 일단 봤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소설이었잖아요. 맞아요. 소재가 너무 좀 신선해서 그래서 전 이걸 선택을 했었고 꿈을 저는 매일매일 꾸거든요. 진짜요? 전 매일 꿔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꿈 몇 가지가 있는데 꿈을 가지고 만든 책이라서 그래서 저는 더 흥미가 갔어요. 저는 사실 되게 해리포터틱하게 생긴 표지다라고 생각했고 한편으로 살짝 유치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잘 읽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1년에 한 번 꿈을 꿀까 말까예요. 저는 꿈을 진짜 안 꿔요. 그럼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다음 날이에요? 맞아요. 엄청 푹 심지어 자시는구나. 자세도 안 바뀌어요. 우와. 제가 그래서 처음 잘 때 만약에 이상하게 잤잖아요. 네. 그럼 그 자세로 일어나요. 우와 축복받았다. 진짜 잘 자. 오. 정말 잘 자고요. 그래서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지만 나도 이런 달러거트의 꿈백화점 같은 공간이 꿈속에 존재한다면 한번 가보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꿈백화점을 자주 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거의 매일 가죠. 저희 VIP 수준. 거의 하루에 근데 하루에도 한 두세 개씩 꾸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사셨겠네요. 그죠? 저는 그러게요. 코인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직. 그렇죠. 네. 이 달러거트의 꿈백화점은 잠을 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꿈백화점을 달러구투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구투의 꿈백화점이고요. 여기에 이제 신입사원 우리의 주인공 페니가 등장합니다. 페니는 이 꿈백화점에 너무도 일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 입사를 하게 돼요. 아주 꼬꼬마 귀여운 아이죠. 그래서 이제 달러구트라는 분이 이 페니를 지켜보면서 좋은 말들도 많이 해주고 또 페니는 거기서 많은 걸 배우기도 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좀 좋은 명언들도 있게 되는데요. 여기 달러구트 꿈백화점을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약간 이분처럼 하루 2번 이상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손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야기나 사연 같은 것도 여기서 나오면서 또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았던 거는요. 달러구트 씨가 이제 페니에게 마지막 카드를 줍니다. 이제 이 2권이 끝날 즈음에 어떤 카드를 주는데 이 카드를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지금의 행복에 충실하기 위해 현재를 살고 아직 만나지 못한 행복을 위해 미래를 기대해야 하며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행복을 위해 과거를 되새기며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소중하다. 이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다 가졌다면은 굉장히 충만하게 우리는 이 지금을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말 아닌가 싶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또 꿈속의 시간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라는 것은 좀 무기력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거에 흠뻑 빠진 사람들의 마음도 포근하게 달래주는 힘이 있다 라는 달러구트 씨의 말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이런 꿈이라면은 나도 한번 충전을 하기 위해서 꿔볼 필요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저는 꿈을 잘 꾸지 않더라고요. 전 진짜 꿈을 안 꿔요. 근데 대부분 네. 일어나면 까먹어요. 아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까먹고 진짜 기억에 남는 꿈들은 진짜 임팩트 있었던 것들. 저는 꿈에서 날 수 있거든요. 오. 저는 제 의지로 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꿈이 전날 꿈과 다음날 꿈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제일 흥미로웠던 꿈이 뭐예요? 제일 흥미로웠던 꿈이요? 그거보다 제가 항상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한 3년 동안 버스만 타면 같은 꿈을 꿨어요. 버스를 타는데 꿈을 꿔요? 버스를 타서 자면은 거기서 같은 꿈을 꿨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근데 되게 무서운 꿈이어서 저는 버스 타고 진짜 안 자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어떤 꿈이었냐면 이렇게 동그란 되게 좁은 이렇게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기어와요. 계속 기어가는데 이게 뭔가 섬뜩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무서운 느낌도 들고 그 어릴 때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3년 동안 버스만 타면 그걸 계속 꿔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난 버스 타기 싫다. 잠들면은 계속 그 꿈을 꾸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이게 1인칭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3인칭으로 가면서 내가 저기 기어가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빛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개미굴처럼 이 나 말고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향해서 기어가요. 근데 내가 이쯤에 기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1인칭을 됐다가 가다가 이 빛에 다다랐거든요. 그 뒤로 그 꿈 안 꿔요. 자기 목표인가? 해몽의 시간.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이게 무슨 꿈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꿈을 잘 안 꾸기 때문에 네. 한 번 꾸면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언젠가 한 번 꾸었던 꿈은요. 비눗방울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얘기하세요. 미안해요. 얘기하세요. 비눗방울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네. 백설공주를 구출해줬어요. 백설공주가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고 깼습니다. 그게 언제적이에요? 그거요? 아마 좀 됐어요. 몇 년 전. 성인이 되고 나서. 아직도 동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꿈을 꿨습니다. 네, 아마 저를 포근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지 않았나.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면 진짜 이제 그쵸.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꿈인 거죠. 맞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책은 마찬가지로 에세이집인데요.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맞아요. 전 다른 표지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표지 저도 알라딘에서 샀는데 표지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골랐어요. 뭔가 되게 귀엽잖아요. 잘 어울려요 지금 옷이. 옷이랑 잘 어울려요? 색깔도 빨간색 좀 맞고
너무 귀여워서 이걸 샀고 이것도 표지구나. 스티커인 줄 알았어요. 아니 표지예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봐주세요. 뭔가 너무 귀엽죠. 여름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러네. 느낌이긴 한데 근데 내용은 또 여름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김영하 작가님의 산문집이고요. 원래 이제 소설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도 여기에 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 제일 재밌었어요. 뭔데요? 제일 처음이 챕터가요 9개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추방과 멀미, 그리고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오직 현재,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 등등등 가다가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 뭔가 TV 프로그램 같죠? 그리고 여행으로 돌아가다 라는 챕터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9개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왜 이거를 제일 처음에 넣었는지 알겠어요? 추방과 멀미. 너무 흥미로워요, 소재 자체가.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작가님이 집필을 위해서 중국으로 떠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네, 그래서 추방을 당해요. 내리자마자 바로 돌아오는. 왜 이제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챕터고, 이렇게 여행에 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첫 번째 챕터가 전개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또 뭔가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행이 영어로 트래블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처음에는 현대에 우리가 여행하면 떠올리는 즐거움과 해방이잖아요. 우리는 해방감을 느끼려고 여행을 떠나고 즐거움을 느끼려고 여행을 떠나는데, 애초에 제일 처음에 이 단어에는 이 즐거움과 해방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고생과 고역이래요. 원어로 이제 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사실 20세기 전에는 이제 재미로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쉽게 상상을 못했었잖아요.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멀리 떠나는 사람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거나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단어가 안 좋은 단어였는데, 요즘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해방감과 즐거움과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올해 처음 해외 여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해방이었나요? 아니면 고역이었나요? 돈을 펑펑 쓰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해방감도 들었긴 했는데 그 해방감이 단순히 이제 해외로 갔다라는 느낌, 일본을 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방감보다는 그냥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거,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행 자체가. 왜 그동안 안 가셨죠? 그동안요? 그동안은 고역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런 것보다 일단 바빴고요. 근데 그 바빴던 와중에도 갈 수는 있었죠, 당연히. 그쵸. 네, 시간을 내면 갈 수 있었는데 딱히 그냥 그런 여행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국내 여행을 전 진짜 많이 갔거든요. 국내 여행을 많이 갔기 때문에 뭐 굳이 해외라고 좀 다를까 싶었는데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셨어요? 일단은 풍경이 달랐고요.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달랐고, 음식도 달랐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도 다른 거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자체가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행은 참 신선하고 좋은 거다. 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게 뭐 국내든 해외든 뭔가 저는 새로운 걸 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호기심이 생겨요. 왜 이거는 이렇게 됐을까? 여기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라는 호기심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행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에서 좋았던 문구 중에 하나가 여행이 일상인 사람도 여행이 필요하다. 이런 맞아요. 문구가 있어요. 네, 맞아요. 혹시 그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이 일상인 사람에게도 여행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 우리 일상이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뭐 강원도에서 일을 했다가 뭐 여주 가서 일을 했다가 뭐 오늘은 서울로 왔다가 뭐 여기저기 전국 팔도를 왔다 갔다 거리는 홍길동 같은 사람들인데 네. 근데도 이제 국내 여행을 많이 가셔왔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이게요, 그게 직업이잖아. 우리는
직업이고 차를 운전해서 뭐 각 지방을 많이 다니는 건데 일하러 가는 거랑 이게 내가 여행을 가야지 하고 가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얼마 전에도 뭐 여주 갔다 오고 뭐 춘천도 다음 주에 가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꼭 여행을 가면 몇 시간 일찍 가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면 그래서 그 주변에서 좀 느낄 수 좀 편안하게 쉬다가 여기 주변에 구경도 좀 하고 꼭 그렇게 웬만하면은 다음날 스케줄 비우고 가는 편이거든요. 뭐 꼭 바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그 행사랑 그 날짜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어지더라고요. 여행 같기도 하고 진짜. 맞아요. 약간 그 행사 일정이 일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여행 플러스의 일이 껴있는 좀 그런 느낌이 들게 맞아요.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이번엔 여행으로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여행이지 그냥 전국을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찍고만 오면은 진짜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아. 일한 것만 그러니까요. 기억에 남지. 맞아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았던 게 네. 요거도 추방과 멀미에서 나오는 문구인데요.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여행에 대해서 말을 적어놨어요. 여행을 가서 진짜 내가 그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정말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이제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챕터가 많아요. 한 9가지 챕터가 있으니까요. 한 3, 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짧게 읽어보기 좋거든요. 내가 뭐 이거 재밌겠다 라고 하는 챕터만 읽어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또 여행으로 돌아가다라는 챕터도 마지막 챕터에 있는데 이거는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여행의 의미가 완성되고 일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여정을 마무리하는 걸로 다룹니다. 그래서 꽤 재밌어요. 꽤 흥미롭고 뭔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소설가여서 그런지 뭔가 돌려서 재밌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제가 좋았던 거 하나만 더 얘기할래요. 네. 이 김영하 작가 여행의 이유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김영하 작가는 여행을 자주 가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 전 또 좋았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여행을 가면은 이제 완전 새로운 장소에 깨끗한 베개랑 이불 그리고 호텔에 그 자기가 나갔다 오면 새로 이렇게 딱 깔아주는 그게 너무 좋아서 또 간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장소에는 다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가거나 제 방을 들어갔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밥 먹던 곳에서 일을 하면 일이 잘 안 되기 마련이고 제가 잠을 자던 곳에서 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오기 마련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기억을 리셋하고 조금 더 새롭게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조금 새로운 연말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약간 여행의 이유를 읽으면서 좀 여행을 해보시거나 혹은 여행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김영하 작가의 처방도 있었는데요. 이 방을 예를 들어 지금 책상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놔둬 본다든지 혹은 액자가 뭐 이렇게 걸려 있었다면 그 액자를 다 내리고 다른 액자를 걸어 본다든지 벽지를 새로 칠해 본다거나 아니면 뭐 큰 가구들 배치를 새로 바꿔보는 것도 새로운 여행의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난 여행 갈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기만의 여행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소하게 내가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좀 바꾸면은 진짜 좀 새로운 느낌이 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되게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책이죠? 네. 어떤 책인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들은 조금 말랑말랑하고 약간 달콤한 이런 책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휴가철에 읽기도 좋고 가을을 보내면서 약간 쓸쓸한 마음 위안도 하고 이렇게 좋은 너무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책을 평소에 읽지 않던 분들도 읽으면 너무도 좋은 책인데 이런 책만 읽다 보면은 또 뭔가 필요성이 느껴져요. 뭔가 도움이 되는 책은 없을까? 살짝 그렇죠. 쓴소리 책은 없을까? 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say no가 say 말하다, no라고 말하다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이 전 처음에 봤을 때 일본 사람이 쓴 책인 줄 알았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우선은 저는 다는 못 읽었어요. 왜냐? 너무 두꺼워요. 이만큼 두껍습니다. 엄청 두껍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런 에세이처럼
챕터가 굉장히 잘게 나누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챕터가 어떤 거 있을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거는 진짜 봐야겠다라는 거 있으면 그거 한번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이야기가 많고요. 이게 세이노라는 분이 그동안 써왔던 에세이들, 그러니까 맞아요. 20, 30대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의 에세이들을 썼던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터넷에 PDF는 무료로 배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자기는 인쇄를 안 받고 종이값과 그리고 출판사에 배포하는 값만 받는 그런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7,2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제가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협찬 없고요. 네, 협찬 없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꼭 읽어봤으면 하는 얘기들이 여기에 있어요. 네. 약간은 꼰대 같은데 좀 이런 말들도 심지어 들어있을 정도인데요. 뭐 제가 큰 장들만 읽어보자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삶의 전반의 조언이 필요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책을 읽어보면서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없을 때의 시절을 이렇게 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매년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과의 한 끼 식사는 얼마인가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큰 부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자들과 한 끼는 못할지라도 그분들이 적은 글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냉정하죠, 근데? 그럼요. 사실 누군가한테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랑 그냥 말하다가 이제 나오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인데 이 책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좀 꼰대 같은 게 있긴 하죠. 네. 어떤 게 가장 좋으셨어요? 좋은 거요? 일단 돈 얘기를 이렇게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좀 좋았고 이게 베스트셀러 1위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떡하지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결국엔 책을 샀는데 이게 웬걸 7,200원이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된 사람이구나. 돈 벌려고 책 쓰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그래서 더 느낌이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진심이구나, 이분은 찐이구나. 진심이구나 느껴져서 오히려 더 이 조언에서 더 신뢰가 좀 더 갖는 느낌? 어떤 게 좀 좋았어요? 저는 좋았던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고 펴봤는데요. 우선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귀신이 되면서 상급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직장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회로 나와 독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게 딱 저는 30대들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약간 사회생활 10년 남짓 정도 하신 분들, 뭐 이제 일반 회사면 약간 대리 정도 다셨고 저희 같은 경우도 나 조금 컸는데 살짝 이러기 쉬운 딱 이 정도 때 굉장히 자만하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할 거 다 했어. 뭐 요 엔터테인먼트 요 회사에서는 나는 배울 거 다 배웠어. 이제 나 몸값 좀 키워도 돼. 나 이제 여기서 배울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표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조금 더 넓게 시야를 가지고 보라는 건데 정말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을에 읽기 좋은 책 5권을 꼽아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이렇게 조금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책 4권과 여기에 약간의 쓴소리를 더한 세이노의 가르침까지 해서 총 5권의 책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는 가을,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약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이 남은 3개월에 앞서서 이 가을 기간 동안에 우리 연말을 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을까 고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히 20, 30대 분들, 이 삶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가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